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내 채식 인구를 위한 채식 어플리케이션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8조 발표자 문준혁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 환경 문제, 종교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채식을 선호하고자 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한국채식연합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3%, 즉 약 150만 명 정도가 국내 채식 인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채식 인구의 식문화,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저희는 파악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고객층을 저희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채식주의자들, 두 번째는 채식에 관심 있어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회 변화에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는 20, 30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를 주 타겟층으로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관련 배경 지식을 좀 더 알아보고자 성신여대 비거니즘 동아리인 베지스탈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질문으로 인해서 저희는 두 가지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채식주의자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연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정보만을 제공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식재료, 키트, 도시락, 배송 서비스와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 또한 추가가 돼야 된다는 점을 저희는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저희의 네 가지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변 채식당을 찾을 수 있는 지도입니다. 세부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식당의 정보, 메뉴, 가격,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 채식당, 납품업체, 도시락업체 등과 같은 곳에서 제휴 서비스를 맺어 배달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 거래나 공동구매의 장을 마련한다 라는 것이 저희의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피드백 혹은 Q&A를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라는 것이 마지막 가치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제목은 채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식주의자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식 타입을 설정할 수 있는 저희는 칸을 만들어 두었고 지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음식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후에는 메뉴의 가격 그리고 채식주의자의 유형, 음식 사용의 식재료, 원산지와 같은 세부적인 정보까지 공개를 하였고 또 다양한 리뷰 이벤트를 추가해 보았는데 이는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이후에 채식 전문 마켓, 음식점들과 제휴를 맺어서 배송 및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개인 거래나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속에서 채식인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일상 나눔 장소를 개설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놓아 사람들의 의견 나눔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양 레시피 혹은 요리 영상을 공유할 수 있고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을 개설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의 핵심 지표입니다. 우선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회원가입을 하는 고객의 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의 수, 세 번째는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 혹은 채식 관련 업체에 가입하는 양, 마지막은 온라인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타임 등을 저희는 지표로 삼아 보았습니다. 저희의 채널은 온라인 상의 SNS, 광고 공유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보았고, 또한 국내 대학의 채식 동아리 및 비건 페이지, 동호회 등과 같은 곳에서 점차 시작해서 분야를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다른 어플리케이션 및 업체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차별적 경쟁 우위는 첫 번째, 검색 서비스입니다.
메뉴에 포함된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달 및 배송 서비스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채식당의 배달 및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충분히 채식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된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단순히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 그 내에서 사람들이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사람들끼리의 공통된 분모들을 찾아보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력은 더 크다고 판단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비용 구조와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년 기준으로 이 모든 값을 설정해 보았는데 우선 비용 구조를 설명해 드리자면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즉 디자인, 개발, 홍보를 해주는 어플 컨설팅에 문의해 본 결과 개발하거나 운영하거나 변동, 인건비들을 다 포함해서 2천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문의나 협업에 대한 내용도 빠지지 않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휴입니다. 제휴는 배달민족의 사례를 참고해서 수수료를 받는 반면 제휴비는 따로 받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달업체 부름을 참고해 본 결과 기사님들이 한 건당 3,400원 정도의 인건비가 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1년 기준 3만 명의 초기 고객수 중에 현실적으로 배달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20%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이 결과 2,410만 원이라는 비용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익 구조를 살펴볼 텐데 우선 광고 수익과 결제 수수료 수익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짤막한 광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 배너 광고가 있다라는 점을 파악해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560만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의 초기 고객 수인 3만 명 중에서 제품을 가격을 8,000원 정도로 저희는 평균 값을 설정해 보았고 수수료는 20%를 책정해서 저희는 총 4,800만 원의 결제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사업 초기 예상 비용 구조 같은 경우 지출은 4,040만 원, 수익은 5,360만 원, 즉 순수익은 1,320만 원 정도로 저희는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 수익의 결제 수수료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3만 명의 초기 고객 수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채식 인구수는 150만 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4만 명 정도의 초기 고객 수를 설정해서 제품을 수수료를 받는 걸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링캔버스입니다. 네, 저희는 기업의 이윤적인 가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채식이라는 떠오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단지 고객층을 채식주의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유입하고 또 홍보하고 안내하고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